어서 오세요. 별글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연암사에서 나온 헨리 클라우드의 인테그리티입니다. 성품과 기질을 다루는 기술. 나쁜 경험과 그 결과로 얻은 보완적 패턴 외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약점이 생겼을 수도 있다. 새는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때가 되면 이동한다. 그러나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고 감정이 개입될 때 판단력을 발휘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학습을 해야 한다. 충동을 통제하고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다. 오히려 반본능에 가깝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성숙하지 못한 패턴들을 제거해야 한다. 속내를 최대한 감추는 대화의 기술은 어디서 배웠는가? 상대방에게 같은 편이라는 느낌을 전달하여 충성과 신뢰를 얻어내는 관계 기술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자신의 맹점을 파악하여 실패나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자기 성찰 기술은 어디서 배웠는가? 이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야 함에도 자주 관과하는 성품과 기질의 측면들이다. 배우지 않으면 그럭저럭 버티거나 잘하는 다른 분야로 치우치기 쉽다. 심하면 3과 1, 전체를 회피할 수도 있다. 배우기와 본받기는 쌍둥이이다. 인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품의 성장과 새로운 측면들의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남이 하는 것을 봐야 한다. 좋은 성품 모델이 필요하다. 부족한 영역에 관한 실질적인 모델을 보지 못하면 성품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 번은 팀 상담을 하는데 팀의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적을 당한 사람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자기 잘못을 적극적으로 알고자 했다. 둘은 정말로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내 관심을 끈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기만 하던 다른 직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왜 그러는지 물었다. 저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뭘 봤는데요?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상황은 본 적이 없어요. 둘이 대판 싸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둘은 여전히 사이가 좋잖아요.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그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녀의 말은 전혀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호 유익한 갈등을 비로소 눈으로 목격한 것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일터의 갈등을 직면하여 해결하는 횟수가 늘어났을 것이다. 물론 눈으로 본 후에도 노력과 주위의 조언이 필요하다. 하지만 머릿속에 상황을 그리지 못하면 발전하기 어렵다. 좋은 피드백을 제공받으라. 우리는 좋은 피드백을 통해 경험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도 성품을 형성한다. 성장하고 새로운 패턴을 내면화하려면 끊임없이 자신의 현 위치를 알려주고 개선책을 제안하며 새로운 변화를 감시해주는 피드백 순환이 필요하다. 피드백 순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뿐 아니라
성과에 필요한 인식과 자기 수정을 내면화한다. 내가 리더십 컨설팅을 하면서 안타깝게 느낀 점은 상사들의 태도이다. 원래 상사는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코치하고 감시하고 성장시켜야 한다. 하지만 무시하고 공격하는 상사들이 너무 많다. 문제가 골마 터질 때까지 사람들의 패턴을 무시하다가 그들을 몰아붙이거나 해고한다. 불시에 습격처럼 해고를 해서는 곤란하다. 해고는 최대한 지도하고 피드백을 제공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올바른 피드백이 있으면 해고의 필요성은 사라지고 성장만 나타난다. 초점이 분명한 피드백을 제대로 제공할 경우 좋은 상품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성품이 성장하는 고통. 성품 성장의 길은 때로 험난하다. 오만과 자아, 저항을 억눌러야 하며 때로 이를 악물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상사로부터 호된 꾸지람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때로 그 말이 너무 심해 회사를 그만두고 싶거나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깨를 두드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성장의 고통을 이겨내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리더나 동료의 관심과 애정을 느끼면 어려운 다음 단계로 과감하게 오를 수 있다. 같은 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 달라진다. 하지만 모든 지원이 좋은 것은 아니다. 유익한 지원은 마음을 다독일 뿐 아니라 성장을 자극하지만 상대를 위로하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아야 유익한 지원이다. 구해주고 변명을 믿어주고 잘못을 대신 해명해준다면 그것은 상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원이다. 올바른 지원은 쉬운 길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힘든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깨달았거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 들었지만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두렵다고 하자. 그때 지원자가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다면 이러한 지원은 문제를 헤쳐나갈 힘을 키워주기는커녕 꼭 필요한 성장을 회피하도록 만든다. 성품 성장에 필요한 것은 힘을 키워주는 지원이다. 능동성을 이끌어내는 지원을 받지 못하면 회피하는 태도가 자리 잡기 쉬워진다. 훈련하고 연습하라.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리더가 생각난다. 연유는 이러했다. 새로운 환경으로 옮긴 그는 진정한 팀원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터놓았는데 그만 지독한 배신을 당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건만 그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못했다. 늘 외로운 늑대처럼 행동했고 그러한 태도는 그의 목표 달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그는 관계와 협력의 힘을 활용할 수 없었다. 결국 남을 믿지 못하는 태도로 인해 그의 성과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그가 낮은 성과의 벽을 뛰어넘으려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벗어던져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생각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모든 정보를 스스로 통제해야 마음이 편했다. 정보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고 위임하기를 꺼려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때면 늘 결정에 의심을 품었다. 높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남을 믿고 속내를 드러내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그가 또다시 위험한 상황에서 그럴 확률은 극히 희박했다. 그에게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필요했다. 삶이나 직장생활에 위험이 없을 경우 성품의 다른 측면을 개발하고 연습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그 측면을 얻기가 쉽지 않다. 위험이 있는 곳은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인내력 말고는 새로운 측면을 개발하기 어렵다. 생존에 급급하면 지나친 방어가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면 노출이 필요하다. 반면 생존에는 자기 방어와 어느 정도의 폐쇄가 필요하다. 두려움이 가득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드를 올리고 등 뒤를 경계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했다. 이런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은 생존과 방어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일반 기술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향상된다. 성품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적절한 동기부여. 우리는 개인적인 성장과 성품의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은 보이스카우트가 되고 싶어. 시간이 나면 자기계발 수련회에서 훈련을 받아야겠어. 때로 우리는 인생의 성찰 같은 성장 방법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해야 하거나 하면 좋은 일보다는 삶과 일터의 시급한 과제가 늘 우선이다. 자기 발전을 실천하기에는 당면한 일을 처리하기에도 너무 바쁘다. 그 결과 자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당면한 일도 하지 못한다. 이는 앞뒤가 바뀐 삶이다. 해야 한다는 태도는 최소한 미성숙한 성품 측면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동기가 아니다. 성숙한 성품 측면에서는 대개 해야 할 일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측면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레 표출되기 때문이다. 성품의 일부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성품의 일부가 되지 않는 측면에서는 해야 할 일이 새 결심만큼이나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금세 그만두고 만다. 그러면 무엇이 성숙하지 못한 성품 측면을 개발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가? 그것은 손실과 보상, 그리고 결과이다. 무능력의 대가를 치르면 마침내 성품이 변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알코올 중독자는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버림을 받고서야 정신을 차린다. 운동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린 후에야 운동을 시작한다. 사람들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현실을 보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직장이 처한 가혹한 현실로 인해
닥칠 험난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본 후에야 비로소 변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미래의 손실과 보상, 결과를 보고 현실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부족한 성과를 보면서 이대로 가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하는 것이다. 특정 측면에서의 부족한 점이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측면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직장 생활과 사생활뿐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 관계 속에 바뀌어야 할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혼을 겪거나 연속 5번이나 바람둥이를 만난 후에 사람들은 마침내 깨닫는다. 지속되는 사랑을 찾으려면 뭔가가 바뀌어야 해. 이때부터 그들은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변덕스럽거나 방어적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원인으로 파악하고 나서부터는 외부 세상 탓을 멈추고 자기 발전에 힘을 쏟는다. 외부 세상의 겉모습이 아닌 진짜 현실을 알고 나서 그 현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성품을 기른다. 성장하거나 남들을 도우려면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 현실로 들어가야 한다. 성품의 성장을 통해서만 사랑이나 일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노력이 나타난다. 따라서 현실을 편하게 직시할 수 있는 혹은 직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마음이 관건이다. 이에 관해서는 수많은 표현이 있다. 누구나 변할 수 있으나 우선 변하기를 원해야 한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필요할까? 딱 한 명이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이 진심으로 변하기를 원해야 한다. 그는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부인 상태에 빠져 있다. 그녀는 남들을 탓하려고만 하지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 예로부터 인간 본질을 관찰해온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왔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 뒤집어 말하면 마음만 있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결과를 알면 의욕이 없던 사람이 의욕을 얻는다. 사랑과 지지도 의욕을 낳는다. 새로운 기회나 새로운 성장 환경, 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요소들도 의욕을 일으킨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 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을 수 있다. 패러독스나 모순처럼 들리는가? 바로 그렇다. 우리가 자율적인 동시에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인간 존재에 관한 근본 진리이다.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동시에 실존적 자유와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며 그 부분에서는 귀신에게 홀렸나 봐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타이밍이나 마음 등 뭐라 부르든 어떤 이들은 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변화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에게 맞게 변해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주위에서 아무리 도움을 줘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앞서 살핀 성품 결함의 원인에 마음도 포함시켜야 한다. 성품이 요구하는 대로 변화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인테그리티와 성장의 장애를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현실과 빛, 지혜 등 삶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영향력을 튕겨내고 만다. 우리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나 결국은 그들이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성장이 필요한 부분을 보길 원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아무리 도우려 해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무조건 저항할 따름이다. 그들을 붙잡고 늘어지느니 변화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쏟는 편이 낫다. 유전자, 경험, 그리고 선택. 성품을 형성하는 데는 유전자의 역할도 크다.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타고난 성격과 기질이 성품 결함을 낳는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신생아실에 가보면 진취적인 삶을 살 아기와 흐름에 몸을 맡길 아기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 어느 정해진 성장 행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수동적인 아이는 직선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기르기 위해 남보다 더 애를 써야 할 테고, 우렁차게 우는 아이는 천성을 억누른 채 입을 다물고 듣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유전자는 사람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타고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유전자 구조는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유전자 외에도 많은 요소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며 이러한 요소를 다룰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유전자 기질은 수많은 요소들 중 일부일 뿐이다. 과거의 경험과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선택도 삶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우리의 인테그리티 성품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결합된 것이다. 우리가 애초에 받은 카드들 뿐 아니라 그 카드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다른 요소들을 통해 타고난 약점을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도력이 부족한 데는 많은 요소가 관여한다. 천성적으로 뒤따라가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주도하려고 할 때마다 제동을 거는 부모나 형제, 친척 사이에서 자랐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흐름에 맡기는 수동적인 태도가 삶과 일터 속에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우리의 현재 모습에는 수만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필요한 질문은 이렇다. 현재의 기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의 현재 모습에는 성숙한 측면도 미성숙한 측면도 있다. 특정 측면에서 현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금까지 좋은 흔적을 남겼다면 다행한 일이다. 그 측면은 태어날 때부터 지녔던 것일 수도 있고 노력을 통해 성숙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이유에 상관없이 당장 변화와 개선에 돌입해야 한다. 우리는 경험을 바꿀 수 있다. 현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성품을 쌓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성장을 거듭할수록 현실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나아가 더 많은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성품과 인테그리티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다음을 마음에 새기기 바란다. 인테그리티는
아니면 도의 개념이 아니다. 성숙한 측면과 미성숙한 측면이 공존한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측면이 성숙한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성품이 어디서 오는지 알면 자신과 남의 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성품이 어디서 오는지 알면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도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변화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의욕이 일어난다. 그리고 의욕이 일면 실천을 통해 실제로 그 결과를 얻게 된다. 지금까지 성품 결함의 원인들을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유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원인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며 인테그리티를 향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인생은 더욱 통합된 성품으로 향하는 여행이다. 현실의 요구 하나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넘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만든다. 약점의 원인들을 다시 살펴보자.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 기술 습득의 부족, 구조화된 피드백의 부족,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 지원의 부족,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은 연습의 부족, 적절한 동기의 부족, 변화의지의 부족, 유전자와 경험, 선택. 컨설턴트이자 심리 분석학자로서 말하건대 사람들은 이 모든 약점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변화시킨다. 영원한 약점은 없다. 심지어 어린 시절조차도 사랑과 지지, 칭찬이 가득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 성장을 위한 모임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가족이 될 수 있다. 다른 약점들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살핀 구조화된 성장 경험들을 통해 이 모든 약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워크숍, 훈련, 심리치료, 모임, 멘토, 영적 훈련 등 성품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준까지 통합할 방법은 많다. 문제는 그러한 성장을 위해 마음을 열고 자신을 투자하는 것이다.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품도 투자를 통해서만 성장한다. 성장에 투자하여 이익을 거둬라. 한 가지 더. 성품의 인테그리티를 키우는 동시에 6가지 측면들을 키우라. 각 측면들 하나하나에 투자하라. 그것들은 모두 통합되어야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서로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신뢰가 쌓이면 안정감이 생기고 그러면 편안하게 눈가리개를 풀고 현실을 보게 된다. 반대로 현실을 봐야 좋은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 두려움이나 의심의 구름을 거두고 좋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현실을 보면 올바른 방법을 알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가 맺히는 현실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에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진실을 보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한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길러 부정적 현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다룬다. 반대로 문제를 다루면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더 많은 현실을 보며 더 큰 신뢰를 얻는다. 통합의 순환은 점점 더 커지고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한없이 뻗어나간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명분에 헌신하고 점점 더 초월적인 성품으로 나아간다. 그 과정에서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많은 현실을 보며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문제를 더 잘 다루게 된다. 요컨대 통합은 통합을 낳는다. 우리의 모든 성품 측면에 자신을 투자하면 기하급수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의 열매는 달콤하다. 유대 격언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내면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장과 발전이야말로 진정으로 달콤하다. 물론 성품이 성장하고 초월적인 현실에 자신을 내줄수록 더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다. 인테그리티는 많은 보상과 열매로 이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보상은 바로 인테그리티 자체이다. 성장을 통해 달콤한 인테그리티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 그 자체를 즐기기 바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